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색시 낭독해 드릴게요. 지금 생각하니 우리는 1년이나 같이 있던 사람을 성도 이름도 모르고 말았다. 마구 나선 사람이 아닌데다 나이도 아직 젊어서 어머니니 식모니 부르기에는 좀 야박스러웠다. 아내가 먼저 색시라 하였고 나중엔 아이들까지 아주머니라고 하래도 색시하였다. 나도 맞대고 물 주라거나 상 가져가우 할 때는 아무런 대명사도 쓰지 않았지만 남에게 글을 말할 때는 역시 색시가 어쩌구 하였다. 그는 그렇게 색시로서 피차에 아무런 불편도 없는 듯 그의 성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갈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말았다. 색시가 우리 집에 오기는 작년 늦은 봄이었다. 내가 저녁 때 집에 들어서니까 웬 보지 않던 아낙네가 마당에 풍로를 내다 놓고 얼굴이 이글이글해서 불을 불고 있었다. 그 연기가 간 모종낸 한년밭에 서리는 것을 보고 나는 마침 사랑으로 나오는 아내더러 그 누군데 하필 화초밭에다 대고 연기를 불어? 하고 물었다. 저 하다가 아내는 내 말의 퉁명스러운 뜻을 알았던지 다시 안마당으로 올라가서 색시 거기 화초밭 아니요. 연기를 글로 불지 말고 저쪽으로 불면 좋지 하였다. 그러니까 아유 그까짓 한년인데 뭘 그렇게 위하시나요? 어쩌문이나 하고 그는 일어서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키와 허우대가 안사람치고는 엄청나게 우람스러웠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그렇게 호들갑스러운 데다 이내 킬킬킬 웃어 그런지 나는 그것을 더 탄할 나위도 없었거니와 웬만해선 성은 잘 내지 않겠군 하는 인상을 그에게 가졌다. 남을 두어보면 제일 성가신 것이 외쭉삐쭉해서 성 잘 내는 것이었다. 숟가락 하나를 다시 씻어오래도 이내 얼굴빛이 달라지고 찌개를 한번 다시 데워오래도 부젓가락 내던지는 소리가 이내 부엌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질인 식모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일은 차라리 칠칠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엔 제발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바라던 김이라 아내는 물론이요 나도 속으로는 처음부터 탐탐해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말이 좀 너무 젊죠? 과부라는 구랴 저 나이에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의 불행도 불행이려니와 그런 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을 한 식구로 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어디 사람인데 우리 집을 알고 왔수? 저 도남리서 더 가면 두냄이라고 있대나 거기가 친정집인데 왜 접대 와서 바느질 하던 늙은이 있지? 그 늙은이 조카래요. 근데? 그런데 차만 대만 있으면 출가할 작정인데 어디 그렇게 쉬우? 친정은 넉넉지도 못하고 그래 바람도 쐴 겸 홧김에 저희 아주머니한테 우리 집 얘기를 듣고 왔다는 구랴. 잘 됐소. 근데 우스워 죽겠어. 왜? 아까도 괜히 킬킬거리지 않습니까? 여간 잘 웃질 않아요. 웃는 집에 복이 온다는데 잘 됐소. 하고 우리도 웃었다. 그래도 글쎄 청춘의 과부가 돼서 생각하면 좀 기막힐 테요. 그런데 얼굴 석건 어디 근심 있는 사람 같아요? 괜히 킬킬대고 웃는 게. 여태 철이 덜 나서 그렇겠지. 나는 그가 철없어 그렇거니만 여겼다. 아무튼 색시는 웃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와서부터는 조용하던 안에서 가끔 웃음판이 벌어졌다. 가끔 아내가 허리를 가누지 못하고 뛰어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글쎄 색시가 저희 시어머니 됐던 늙은이 입내를 내는데 어떤 때는
저번에 석쇠 팔러 왔던 청인 입내를 내서, 또 어떤 때는 무당 입내를 하고 번번이 입내, 즉 말로 흉내 내는 것을 잘 내어 웃기는 것이라 했다. 남을 잘 웃길 뿐 아니라 남을 웃겨놓고는 자기도 그 서슬에 한바탕 숨이 막히도록 웃어대는 것인데, 그렇게 하루 한두 차례씩 웃는 일이 없어야 속이 답답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었다. 제 속에 불덩이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웃고 지내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겠지만 따라 웃는 사람들도 해로울 것은 없었다. 다만 일에 거친 것이 있어 갈수록 탈이었다. 그는 무엇이든지 가만히 놓는 일이 없었다. 부엌에서 그릇 잘 깨뜨리는 것은 말만 들었지만 세수대야 같은 것도 허리를 굽히고 놓는 일이 별로 없었다. 뻣뻣이 선채 내던지기가 일쑤여서 사기가 튀고 우그러들게 하는 것은 나도 여러 번 보았다. 아내가 왜 그렇게 선머슴처럼 구느냐고 그러면 화가 치미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대답이었다. 그는 다른 경우에서도 그까짓 걸 이란 말을 많이 썼다. 그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밥도 시키는 대로 하기를 싫어하였다. 공연히 한 사람쯤은 더 먹을 것을 지어가지고 이 그릇에 미루고 저 그릇에 굴리다가 쉬면 내다 버리기를 좋아하였고, 나무도 아궁이 미어지게 쳐놓고야 뗄 줄을 알았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선 물처럼 해펐다. 내가 알기에도 기름이 떨어졌느니 초가 떨어졌느니 하고 아내가 사다 달라는 부탁이 다른 식모 때보다 갑절이나 잦았다.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기름병이나 식초병을 막아놓고 쓰는 일이 없다고 한다. 뭐가 힘들어서 그걸 못 마구? 하면 쓰려고 할 때 막에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고 남이 막아놓는 것까지 화를 내는 성미였다. 어떤 때는 성이 가셔서 아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시집살이를 했수? 하면 그래도 시아범 작전 힘든 일 잘 해낸다고 칭찬만 했는데요. 하고 킬킬거렸고, 그건 그런 힘든 일을 며느리한테 시키는 집이니까 그렇지 이제 자기가 사는 집으로 가도? 하면 이제 내 살림이면 나도 잘하고 싶답니다. 하는 배심이었다. 그는 별로 죽은 남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조용히 앉기만 하면 다시 시집갈 궁리였다. 월급이라고 몇 원 받으면 그날 저녁엔 해도 지기 전에 저녁을 해치우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분이니 크림이니 하는 화장품만 쓸데없이 여러 가지를 사들였고, 우리가 무슨 접시나 찻잔 같은 것을 사오면 이건 얼만가요 하고 가운데 나서 덤비다가 으레 나도 인젠 살림을 하면 저런 거 사와야지 화신상회랬죠 하고 벼르는 것이었다. 벼를 뿐 아니라 전기 다리미만큼은 하도 신기했던지 둘째 번 월급을 받아서는 그것부터 하나 사다 가졌다. 색시 어떤 사람한테 가길 소원이요? 하고 아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인물 잘나고 먹을 거나 있으면 되죠 뭐. 사내가 좀 시원시원하고. 하다가 마침 웬 중학생 한 패가 하모니카를 불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참 전요 저 하모니카 잘 부는 사람이 좋아요 하고 킬킬거리고 또 한바탕 웃었다 한다. 하모니카를 불되 한 옆으로 뿡빠뿡빠하고 군 소리를 내어가면서 이를테면 베이스를 넣어가면서 불어야 하고, 모자는 캡이라고 이름은 모르되 형용을 가리키며 그것을 빗두름이 쓰는 청년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한 일도 있다 한다. 그가 우리 집에 살기 두어 달 되어서다. 삼복지경인데 어디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내가 아이를 보고
아이 보는 아이가 저녁을 짓고 있었다. 왜, 색신 어디 갔수? 물으니 신랑 선 보러 갔다오. 저희 큰어머니래나 늙은이가 와서 청량리 어디 사람인데 죽은 후치라고 서로 보고 합당하면 한다고 데려갔다오. 하고 아내가 실망하였다. 만일 안 되면? 자기 맘에 안 맞으면 오늘 밤으로라도 이내 온댔어. 우리는 갑자기 식모가 없어져서 일시 불편하기는 하지만 색시가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좋은 자국을 만나서 아주 주저앉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색시는 그 이튿날 아침 아직 조반도 먹기 전인데 문 밖에서부터 킬킬거리면서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났다. 저런 왜 합당하지가 않습니까? 아내가 물었지만 대답도 없이 그냥 킬킬거리기만 하면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으니 사내라는 게 나이도 40이 넘었거니와 눈이 바늘로 꾹 찔러 놓은 것처럼 답답스러웠고 전칠 자식이 셋이나 되고 살림이라곤 부엌을 들여다보니 놋그릇 하나 눈에 띄지 않으며 말인즉 금부치라고 해서 처음엔 정말 금비녀인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 그 집안 꼴을 보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허리로 뚝 꺾어보니 속이 멀쩡한 백통이라 그 산의 면전에다 집어 내동댕이를 치고 달려와 저희 집에서 자고 온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2번이나 그 큰어머니라는 노인이 와서 이번엔 네 마음에도 들라 하면서 데리고 갔으나 색시는 번번이 그 이튿날 아침이면 킬킬거리고 다시 나타나곤 하였다. 우리도 나중엔 딱하였다. 시집 갈 데가 있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두는 것은 아니지만 새색시 노름을 내일 하게 될지 모레 하게 될지 몰라서 서면 손을 닥달하고 앉으면 눈썹을 그리고 하는 그를 걸레 만지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우리가 극성스러워 보였고 왜 선머슴처럼 덤벙거리다가 일을 저지르느냐고 탄하는 우리만 심한 주인이 되는 것 같았다. 더구나 있을수록 자기에게 직접 권한자인 내 아내에게 번나가기 시작하였다. 뭐든지 물어보고 하기를 싫어하였다. 두부장사가 두부 두시랍시오 하여도 주인 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온당하련만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한모 주시오, 오늘은 그만두오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내가 없는 때 혹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내 아내에게 전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 아내처럼 청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쓸데없는 대꾸를 하다가 나중엔 이름도 묻지 않고 보내기가 일쑤였다. 이런 것이 다 아내 비위를 건드린 데다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늘 그가 하는 말이 한 번 낮에 문 안에 좀 들어갔으면 찾아볼 집이 있는데 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날도 좋고 조반도 일찍 해먹은 날이어서 마음 놓고 나가 그 찾아봐야 할 집을 찾아보고 오라고 하였다. 아내 파라솔을 빌려달래서 파라솔까지 빌려주고 월급에서 얼마를 먼저 달래서 그것도 달라는 대로 먼저 주었는데 이 색시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 보는 아이도 갓난이를 업은 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색시가 데리고 나갔으려니는 생각되지 않은 일이어서 우리는 산으로 개천으로 평생 가보지 않던 집집으로 종일 찾아다녔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 문 안에 들어갔던 색시가 앞세우고 오는 것이었다. 갓난이는 어느 틈에 뒤전에선지 새 양복을 입히고 아이 보는 아이는 저고리만 갈아입혀서 마치 제가 낳은 아이를 저희 집 아이 보는 아이에게 업혀가지고 다니듯 타박타박 앞세우고 갔다 오는 것이었다. 아니, 걔들은 왜 모두 다 끌고 갔다 오? 색시는 아무 말 없이 저도 어이없는 듯이 웃기는 그쳤지만 뭐라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아내는
애꿎은 아이 보는 아이만 남으라고 말았으나 저녁이 되니 갓난이가 기침을 하고 몸이 달기 시작하였다. 나도 성이 났지만 아내는 나보다 더할 수밖에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나 음성을 높여서 언짢은 소리를 퍼붓고 나왔고, 나와서는 내일 아침엔 다시 식모 없이 살더라도 저희 집으로 보내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는 색시를 보고 가라는 말이 나올 수 없었다. 그는 두 눈이 모두 새빨갛게 충혈이 되었고 눈시울은 온통 벌에 쏘인 것처럼 부어 있었다. 같이 잔 아이 보는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자기가 잠이 깰 때마다 보았는데 볼 때마다 옷도 끄르지 않고 앉아서 울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남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하고 가라는 말은커녕 그의 눈치만 보고 며칠을 지내다가 그의 마음이 아주 풀린 뒤에 아내가 그까진 일에 밤을 새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색시는 오래간만에 킬킬거리고 한바탕 웃고 나서 내가 정말 과부인 줄 아세요? 하고 이야기하기를 자기 남편 되었던 사람은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어느 은행에 급사로 다닌다는 것. 저희 내외간에는 의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을 시어미가 이간질을 붙여 못 살고 나왔다는 것. 그새 그 녀석이 장가를 들었는지도 공연히 궁금하고 또 들었다면 어떤 년인지 그 년이 자기만 한가 못한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이왕 그놈의 집에 자기 얼굴을 비칠 바엔 거짓말로라도 자기는 그새 네까진 놈의 집보다는 몇 갑절 훌륭한 데로 시집을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 보는 아이까지 두고 깨가 쏟아지게 산다는 의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갓난이를 자기 아이처럼 아이 보는 아이에게 척 업혀가지고 갔더랬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면전에서는 웃고 말았지만 그런 사정인 줄은 모르고 몹시 나무랐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동생처럼 타일러서 그의 결점을 고쳐주고 상당한 자리만 있으면 우리라도 중매를 해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색시는 당사자가 되어 그런지 워낙 성질이 괄괄해서 그런지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침착하지 못하였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행복을 부득부득 움키려 덤볐다. 개울 건너 우리 집과 마주하는 집에 전문학교 학생 두엇이 주인을 저응하고 왔다. 그들은 아침이면 이를 닦으며 저녁이면 담배를 피우며 가끔 우리 마당을 건너다 보았다. 그들은 마주 뵈니까 무심코 건너다 보는 것이 돼 이쪽에 우리 집 색시는 첫 번부터 그들에게 과민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분세수를 하고 틈틈이 무색옷을 내어 입고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쯤 되면 을에 머리를 고쳐 빗고 그리고는 그들이 눈에 띄면 무슨 일이든지 하다 말고 내던졌다. 마당을 쓸다가 그들이 보이면 비를 놓아버렸고 물을 길러가다가 그들이 보이면 길바닥에 바켓을 놓고 와서는 아이 보는 아이더러 아이는 자기가 안을 터이니 대신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였다. 아무리 동정을 하려 해도 너무 밉살머리스러웠다. 그런데다가 우물에 가서 그 집 식모를 만나면 그 키 큰 학생은 성질이 어떠냐? 키 작은 학생은 성질이 어떠냐? 누가 더 부자냐? 장가드는 갔는지 안 갔는지 아느냐? 별별 어림도 없는 것을 다 캐물어서 나중엔 별별 구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를 집에서 나가달라고는 얼른 할 수가 없었다. 올라갈 나무든지 못 올라갈 나무든지 간에 유일한 희망이고 건넌집 마당에 두 전문학교 학생인 그들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전망대인 우리 집 마당에서 그를 떠나달라는 것은 그의 유일한 희망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올 냉정한 운명은 냉정한 채로 와버리고 말았다. 하루는 일요일인데 점심때가 좀 지나서 웬 말쑥한 두 여학생이 건너집 마당에 나타났다. 그 두 남자 전문학교 학생과 하나씩 짝을 지어서 희희낙낙하게 놀았다. 풀밭에 둘씩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앉았기도 했고 갑자기 뛰어 일어나 손뼉을 치면서 흐하하 거리기도 하였다. 동네 사람이 다 보이게 미륵당길에 산보도 하고 저녁까지 한 데서 먹은 듯 밤에도 꽤 늦도록 그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마당으로 풍겨왔다. 그날 우리 집 색시의 정신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서 댕그렁하고 무엇이 깨어졌고 장독대로 가면 장독대에서 철그렁하고 무엇이 금가는 소리가 났다. 흐하하 하고 건너마당에서 그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건너올 때마다 색시는 자기가 잘 웃던 것은 잊어버린 듯 경칠년 허파줄이 끊어졌나 경칠년들 하였다. 다음 공일날 건너집 마당에는 또 그 두 여학생이 나타났다. 우리 집 색시는 이날도 무얼 하나 깨뜨렸다고 한다. 그리고 경칠년들 허파줄이 끊어졌나 경칠년들 소리를 종일 중얼거렸고 다시 그 다음 공일이 오기 전에 그 전기 다리미가 제일 무거운 것인 보따리를 꾸려이고 그만 두뇌미라는 저희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 뒤 우리는 색시의 소식을 모른다. 어디 가서든지 자리 잡고 살게 되면 잊지 않고 편지하겠노라고 번지까지 적어놓고 가더니 벌써 반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다. 어서 그 전기다리미에 녹이 슬기 전에 그 캡을 빗두름이 쓸 줄 알고 하모니카도 베이스를 넣어 불 줄 아는 그런 신랑을 만나야 할 터인데.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색시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우는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저희 채널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 가능하시고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 놓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